비교 첫 시간 됐죠? comparison, 비교입니다. 우리 비교하면 형용사, 부사가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바뀌는 얘기였죠? 뭐 ER, EST 그런 거 모르는 학생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 기본 정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교란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통해서 복수의 대상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다. 너무 아는 얘기니까 좀 시시하네요. 자, 주의해야 할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모음도 짧은 모음이고 자음도 하나의 자음이 돼 있으면 자음을 겹쳐 쓴다. 뭐 할 때? ER, EST 할 때. 그 밑에 thin 보이죠? thin 할 때 I가 단모음이고 N이 단자음이니까 thin이, thinner, thinnest 될 때 N이 두 개 붙는다 그 말이죠. 재미없죠? thick, thick은 I도 장모음이고 CK도 CK 두 개 붙어 있죠. 따라서 thick은 그냥 ER, EST가 됩니다. 2번이 조금 신기한 얘기네요. 이 음절어. 형용사가 부사가 3음절어가 되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선 모스트를 씁니다. 문제는 이음절어인데 이음절어를 잘 기억해보면 어떤 거는 모스트를 써서인데 어떤 거는 ER, EST를 쓰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음절어는 어떤 경우에 ER, EST를 붙이고 어떤 경우에 모스트를 쓰는가. 첫 번째 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액센트가 뒤에 있으면 이음절어니까 1음절, 2음절 할 때 두 번째 음절의 액센트가 뒤에 있게 되면 무조건 ER, EST 붙인답니다. 하하, 그렇습니까? 그럼 앞에 음절의 액센트가 있으면 갈려요. 앞에 음절의 액센트가 있을 때 단어의 끄트머리, 어미라고 하죠? 단어의 끄트머리가 ER, LE, SOM, OW, LY, Y 이렇게 끝나면 ER, EST 붙이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pretty. pretty가 액센트가 앞에 있고 Y로 끝나죠? 그러니까 prettier, prettiest 이렇게 ER, EST 붙이잖아요. 아, 이런 경우 그런 어미가 아닌 경우에 액센트가 앞에 있으면 전부 most입니다. 그렇죠?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외워요. 이렇게 해서 못 외우고요. 그냥 자주 보다 보면 pretty였네. 이렇게 handsome,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어떻게 some, ly, y, ow 이렇게 어떻게 외워요?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외웁니까? 그렇게 못 외우고요. 그냥 자주 경험해서 하면 되겠고요. 뭐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음절의 경우에는 most가 붙는 경우도 있고 ER, EST가 붙는 경우도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면 큰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글을 쓸 때는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독해나 듣기나 수능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쨌건 수능 목적이 아니고 듣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원칙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narrow 보이죠? narrow는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narrow. 끝이 뭐로 끝났어요? OW로 끝났으니까 ER, EST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handsome 나왔죠? handsome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죠? 어떤 학생은 handsome이 3음절어로 하는데 왜 handsome이 3음절이냐니까 A 하고요. handsome 할 때 O 하고요. 끝이 E가 있으니까 A, O, E에서 3음절 아니냐 하는데 맨 끝에 handsome의 맨 끝에 있는 E는 발음이 안 되죠? 발음이 안 되는 모음은 음절이 아니에요. 셀러블이 아닙니다. 그래서 handsome은 음절이 두 개예요. 음절이 두 개인데 단어가 굉장히 길죠? 단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handsome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로 끝났죠? some으로 끝났으니까 handsomer, handsomest가 맞아요. 신기하네요. 세 번째 active. active 짧네? 짧지만 끝에 모음이 특별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more active, most active예요. 이건 또 다른 이유도 있거든요. 다른 이유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세 번째 famous. famous도 역시 특별한 모음의 어미가 아니죠. 그래서 more famous, most famous. 마지막 profound는 어떻게 할까요? profound 심오한이죠. 심오한. 네, 어떻게 할까? O-U-N-D 없었네. 그러면 more most다 이게 아니고요. profound는 액센트가 뒤에 있죠. profound 이렇게 되죠. 액센트가 뒤에 있으면 무조건 ER-EST라고 그랬죠. profounder, profoundist. 알겠죠? 액센트를 잘 모르고 있으면 비교급, 최상급 스펠링도 틀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인데요. 주먹국으로 외우기는 좀 어렵고요. 자주 그냥 문단을 보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좀 정리해 봅시다. 3번. 비교급 최상급에서 ER, EST를 붙이지 않고 most를 붙이는 경우로 한번 정리해 보자. 1번. 무슨 어 이상? 3음절어 이상. 2번. 2음절어 중 위의 어미 다 했죠? 3번에 별표 2개 하세요. 3번 중요합니다. 이런 각도로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토플에서는 간혹 많이 났거든요.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서술적으로만 쓰인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보로만 쓰인다는 얘기야. 보로만 쓰인다면 다른 말로 하면 명사 수식어로는 안 쓰인다는 얘기야. 형용사라는 게 명사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명사 수식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말이죠. 유명한 힙합 그룹 Drunken Tiger가 있다고 할 때 Drunken Tiger 할 때 이 drunk는 en으로 끝났죠. en으로 끝나는 단어는 전부 명사 수식어로만 쓰여요. 그러면 명사 수식어가 아니고 보어로 쓰이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할 때 누가 술에 취했다 또는 뭐 이놈이 또는 저 술이 그를 취하게 만든다 할 때 취한다 할 때 이때는 비동사에 들어왔으니까 주격보호 힘을 설명하니까 목적격보호 이제 보호 자리에서 서술적으로 오는 형용사가 올 때는 어떻게 쓴다? drunk는 쓰지 않고 drunk를 쓰죠.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호적으로 쓰이는 형용사 서술적으로 쓰이는 형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 수식을 하지 않고 보호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끝이 시작이 A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afraid 그러면 afraid girl 이런 말 없습니다. She is afraid, she is afraid of, she is afraid to, be afraid that 이렇게 되겠죠. make me afraid 이렇게 그래서 보호로 쓰이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alive, alive girl 없죠? living girl, live show 이렇게 되잖아요. living이나 live를 통해서 명사 수식까지 alive는 반드시 보호로만 쓰이죠. I am alive! 난 살아있다! 이렇게 alone girl 이런 말 없잖아요. lone girl, lonely girl 이런 말이 있지만 alone girl 이런 말은 없죠. I am all alone 이렇게 보호로 쓰이죠. aware, wort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호로만 쓰이는 형용사는 음절이 1음절이건 2음절이건 3음절이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을 붙인다. 뭐 must. 무조건 뭐 must. 아시겠죠? 이런 건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He is more kind than wise. He is more kind than wise. 좀 이상한 문장이 나왔죠? 선생님, kind는 이름절 단어고요. kind person은 수식어로도 쓸 수 있는 형용사인데 이거는 왜 뭐를 썼습니까? 이 경우는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문장과 비교해 볼게요. 이 문장은 말이죠. He is kinder than I. 이때는 he와 I를 비교하고 있죠? he가 나보다 더 친절하다 그런 말입니다. he가 분명히 다른 대상과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죠. 다른 대상과의 비교. 하지만 위의 문장을 보게 되면 he를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냥 he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e라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kind하다고 얘기하는 게 옳다. 현명한 사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마음씨 착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는 he를 어떤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he 자체를 자체 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자체 비교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다른 대상과의 비교하고 달리 무조건 음절에 관계없이 ER을 평소에 쓰거나 안 쓰고 관계없이 more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그럼 이 more는 결국 rather than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rather than으로 해서 kind rather than wise죠. 이렇게 rather than 의미로 쓰이는 비교급을 쓰고 싶다면 more than으로 그냥 표현하는 게 옳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비교급 최상급이 없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비교급 최상급이 없는 형용사. 절대적 의미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 형용사라면 다 비교급 최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급 최상급이 있으려면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grade, 단계가 존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말이죠. 예쁘다라는 게 비교급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 예쁜 사람, 아주 예쁜 사람, 엄청나게 예쁜 사람, 진짜 예쁜 사람, 진짜 못생긴 사람, 여러 개의 단계. 이런 것도 또 객관적 기준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다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나누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수많은 중간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그래야 비교 최상이 가능한 거야. 그 중에서 최고면 최상? 이놈과 이놈을 비교해서 더 낫다 덜 낫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불면속적으로 제일 끝만 있는 거야. 최고? 최저가 있고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어. 이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는 형용사는 비교를 어떻게 하냐? 이 중간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비교급도 없고 최상급도 없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그럴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Full, complete, perfect. 세 개를 모아놨죠? 밑에 뭐라고 써놓을까요? 100%라고 한번 써보세요. 100%. Full. 자, full 봅시다. 가득 찼어. Full. It's full 그랬어. 그러면 가득 찬 놈 두 놈을 딱 놓고서 야, 내가 더 가득 찼어. 이 새끼야, 내가 더 가득 찼어. 아, 이 새끼 내가 더 가득 찼어. 둘 다 가득 찼는데 뭐 누가 더 가득, 누가 덜 가득이 어딨어요?
만약에 어떤 놈이 요 놈보다 덜 가득 찼다면 그러면 가득 찬 게 아니지. 즉 less full이나 뭘 그쵸? 더 not full 이게 not full러가 아니고 less full이나 not full러가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not full이죠. full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full한 놈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이게 큰 용기건 작은 용기건 간에 full하지 않은 놈이 나오면 이건 not full한 거니까 그냥 빵 풀어줘. 가득 차지 않은 거지. 덜 가득 찬 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두 번째 봅시다. vacant와 empty가 있는데 이거 뭐라고 쓸까? 0%가 써보세요. 비었어. 빈 놈 둘이 비었어. 야, 내 통 비었어. 내가 더 비었어, 자식아. 내가 더 빈 놈 두 명끼리 더 비었다, 덜 비었다가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덜 빈 놈이 있다면 이놈은 빈 놈이 아니죠. 즉, empty에 포함되는 놈이 아니다, 이거야. 안 빈 놈이다, 이거야, 그러면. 즉, 비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뭐 아니면 도인 형용사야. 뭐 아니면 도인 거.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게 여러 개의 그레이드로 나눠지지 않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favorite. 자, favorite 기억나네요. 제가 94년도 고대 본고사 칠 때 학생들은 만약에 지금 수험생들이라면 본고사 안 치는 거 정말 학생들로서는 정말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죠. 예, 본고사는 서울대 고대 같은 건 본고사가 100% 주관식이에요. 연세대는 50% 이상이었고요. 많은 학교들이 일단 주관식이 반 정도는 됐습니다. 경희대 정도만 해도 주관식이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건 100점이 그냥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서 스크래만 하면서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냥 D4 써놓고 문맥을 여기 빈칸 하나 딱 만들어주고 분목을 쫙 읽어보다가 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적절한 단어를 D4를 파송해서 써보시오. 그때 답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undifferentiatedly 이게 답이었죠. 어떤 놈이 differ를 딱 보면서 differ의 파생어로 무차별적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undifferentiatedly 이런 놈이 누가 있겠어요. 저게 주관식 문제로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맞춰요. 94년도 고대 본고사 문제는 맨끝 문제가 영작 문제였어요. 10점짜리 영작. 100점 중에서 10점이 영작인데 그게 뭐였냐면 축구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한국어로 한 4줄 정도 써놓고 그걸 영어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문 영작이죠. 그랬을 때 제일 처음 문장이 뭐였냐면 축구죠. 축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부분의 제 제자들이 죄송합니다만 그때 어떻게 썼냐면 Soccer is the most favorite game to me 이렇게 말했었어요. The most favorite. 근데 favorite는 최상급이 없어. 왜 그럴까? favorite의 뜻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 그러니까 my favorite이지 그냥. Soccer is my favorite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명사 favorite를 써서 the most favorite에서 아마 감점됐을 거예요. 제가 채점 안 했으니까 어떻게 감점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favorite는 뜻이 뭐다? 좋아하는 이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이에요. 예. 유니크 뭡니까? 유일무이한 거죠. 나 유일무이해. 나도 유일무이해. 그럼 벌써 유이네. 2명 있잖아. 그렇죠? 유일무이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럼 누구하고 비교해? 지금 1등인데. 수프림 최정상, 매출리스 상대가 없다. 즉 1등이라는 얘기죠. 1등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거니까 그냥 1등은 1등이죠. 1등을 갖고 최상급 떠붙이면 1등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등이 아니었겠죠 원래. 알겠죠? 라운드 스퀘어. 타원과 원이 누가 더 드물가라고 아무리 싸워봤자 타원의 어떤 면은 원보다 드물고 타원의 또 어떤 면은 원보다 덜 드물죠. 타원과 원은 싸워봤자 누가 드물지 해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런 각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시험에 얼만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알고 계시긴 해야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우리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의해야 할 불규칙 변환하고 있습니다. 자, worst 이 정도는 알죠? worst가 비교급이고 worst가 최상급이면 원급은 뭐였겠느냐? 다 학생들 벌써 얘기하고 있네요. bad, B-A-D. 두 번째 ill, I-L-L이죠. 우리가 ill 그러면 꼭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나쁘다는 뜻도 있어요. ill이. 예를 한번 볼게요. speak ill of라고 했습니다. 자, 부사죠 이거. 부사로 나쁘게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나쁘게 말하다, 험담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더 험담하다, 아주 험담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도 전부 이런 것에 속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badly. bad 뒤에 ly 붙은 거죠. badly.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old late 세 가지 있습니다. far old late는 여기 한번 써볼까요? far old late. far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r는 두 가지가 있죠. 비교급이 불규칙 변화인데요. farther, farthest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꾸 부러지네요, 오늘. farther, farthest. 자, farther, farthest. 이게 왜 부러지는지 제가 알겠어요. 요새 강남구청 강의하고요. 여기
오토스 강의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이거 찍고 저날은 저거 찍고 막 일로 날랐다 절로 날랐다 막 이 스튜디오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곳의 백목이 다른 백목이에요. 백목의 이 뭡니까 그 강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제가 학원에서 쓰는 분필이 또 달라. 세 분필이 다 다르니까 강도 조절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그죠? 분필 하나 싸들고 다녀야겠어요. 그죠? 이게 좀 제일 약하네요. 예, 약하지만 이거 수학생들이 좋아하죠. 해말하면. 그죠? 예, 수학생들이 좋아해갖고 자꾸 씁니다. 아, 영어는 찬밥이야, 이거! 수학생님 저 분필에 갖다 놓고. 수학이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제가 양보해야겠죠. 와, 영어 학생들 지금 원성이 잦아야 지금 막, 와!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소리 들리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 쓸게요. 예. further, furthest. 오히려 뒤를 다 안 썼습니다. 뒤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farther, farthest, further, furthest. 자, far의 비교급이 자, farther, farthest가 아니고 이 th라는 게 들어가서 이상한 불규칙 변화를 만들고 있죠. far, farther, farthest, far, further, furthest. 이건 어떤 뜻이냐? farther, farthest 쓰면 거리를 말합니다. 원래 far가 멀리 갔다는 뜻이죠. 더 멀리 갔다, farther. farthest 가장 멀리 갔다. further, furthest를 쓰면 다 써볼까요? 학생 또 헷갈리는 학생도 있을 것 같다. 예. further, furthest 쓰면 말이죠. 거리, 정도에 닿습니다. 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거리면 farther, farthest, further, furthest는 정도에 이렇게 되는데 극명하게 대입하면 폼은 나겠지만 further, furthest를 굉장히 거리에 많이 씁니다. further up on the road 뭐 이런 노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블루스 넘버 중에 further up the road인가요? further up on the road인가? 저도 애매하네요. further up on the road 또는 further up the road 그러면 그 길을 좀 더 간다 이거지? 더 길을 간다 이런 뜻인데요. 실제로 거리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도의 개념은 뭔가 하면 거기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먼저 한번 볼까요? 예문의 세 번째 거. Do you have anything further to say입니다. use입니다. further to say. 어떤 사람의 사형 집행 현장이라고 봅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Do you have anything further to say? 이때 further는 뭡니까? 더 이상. 이때 더 이상이라는 게 뭐야? 거리를 더 가는 게 아니라 내용적, 정도적으로 더 나간다죠? 더 할 말이 없냐? Do you have anything further to say?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old 봅시다. old는 말이죠. 다 알죠? 이거는 older, oldest. elder, eldest. 이렇게. 자, 됐죠? older, oldest, elder, eldest.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이 차이를 말하죠. 더 나이가 든, 가장 나이가 든. 이건 뭐죠? 나이 차는 나이 차인데 어떻게? 나이 차 중에서도 어떻게? 친족 관계. 피가 섞인 친족 관계에서만 elder, eldest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다 단군의 자손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멀리 된 친척 말고 보통 relative라고 하는 자신의 생활 관계에서 들어오고 있는 친족. 이걸 elder, eldest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 뭐죠? late죠. late가 좀 중요한데요. late는 late, later, latest, later, last가 되겠습니다. later, latest는 시간이라고 정리하고요. later, last는 순서라고 정리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적으로 더 뒤에 일어나면 later라고 그러죠. 시간적으로 제일 늦게 일어나면 latest라고 합니다. 실제로 latest의 뜻이 뭡니까? 최근에죠. 그럼 어떤 학생이 그러세요? 선생님, 가장 늦게 한 거하고 최근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매치가 되죠. 지금에서 볼 때 어떤 일이 과거에 쭉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일어난 게 가장 최근에 일어났지. 그러네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이건 순서죠. letter. letter는 뭐 할 때 많이 나오죠? letter의 반대말 former. former는 앞에 언급되어 있는 앞에 언급된 전자, 뒤에 언급된 건 후자. 전자와 후자로 표현하는 거죠. 전자와 후자. last는 맨 끝에 왔다. 순서 맨 끝이 알겠죠? 우리가 흔히 국민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last라는 형용사가 사실은 late의 최상급의 일종이었군요. 이 점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빈칸 두 개 한번 채워볼까요? He is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older than my eldest brother 하면 되겠죠? oldest. 두 번째, 연극의 후반부죠. latter part. 연극의 후반부는 latter part. 두 번째 겁니다. latter, 맨 밑에 있는 거죠. latter part of the play was the most interest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주의. old와 elderly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old와 elderly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ld가 elderly보다 조금 천박한 표현이죠.
elderly가 훨씬 점잖은 표현입니다. elderly people, elderly person 이렇게. old라고 해도 되고 elderly라고 해도 되는데요. 둘 다 나이 든 노인이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old란 말은 나쁜 뜻이 많죠. 낡았다. 옛날 거다. 구태의연하다. 낡아 빠졌다. 그럼 듣는 old가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old people 하지 말고 elderly people, elderly person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뉘앙스적으로 볼 때 elderly가 좀 더 젊어 보인다. 초로 정도의 느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어디부터는 old다. 어디부터는 elderly다.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old는 좀 적나라한 표현이고 elderly가 훨씬 점잖은 표현이니까 elderly 쓰시고 좀 더 공식적인 현장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senior citizen이라는 말 쓰죠. 이거는 집합적 개념이죠. senior citizen. 네. 연장자라는 뜻이죠. senior가 더 나이가 많다니까 연장자라는 개념으로 노인 그럼 좀 그럴까요? 보통 65세 이상을 말하죠. senior citizen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elder는 서술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My sister is older than I by 3 years. 내 sister는 나보다 3살이나 많다. 내 sister와 나는 분명히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elder를 써야 될 것 같지만 elder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씁니다. elder brother, elder sister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만 쓰니까 이 중에 비동사 뒤에 elder 이렇게 보호로는 안 쓴다는 얘기죠. 그 괄호 자리에는 X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급의 첫 시간으로 말이죠. 비교급 만드는 법. 뭐뭐스를 쓸까? ERES 쓸까? 이런 내용하고요. 그다음 비교급 중에 좀 조심할 것. 또 비교급의 불규칙형. 이런 식의 좀 사소한 것들 쭉 한번 훑었습니다. 오늘 첫날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심층적인 얘기도 더 들어가면서 비교급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라서 짧게 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